가서 녹음되는 거네. 그 뭐지? 동비 반에 문학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았냐면 누구지? 이름 까먹었다. 누구였지? 한빈이하고 재현이하고 때문에 동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어릴 때지. 예,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지. 그러니까 동비가 유난히 절달벗어 깔끔을 털어서 그러니까 뭐 침 흘리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빈이가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동비가 좀 날카롭게 막 대응했거든요. 굉장히 대응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동비가 태훈이하고 혁기한테는 되게 너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학년이고 어린애들이고 그러니까 누나로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특히 혁기보다는 태훈이한테 되게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태훈이 되게 예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태훈이 너무 예쁘고 뭐 태훈이가 어땠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무슨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누나니까 동생이 예쁘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댁 식구들하고 저희 집에 올 일이 있었어요. 갖고 이제 뭐가 없어서 우리 슈퍼에서 뭐 음료수 하나 사려고 이제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 혁기네 가족이 있었어요. 그럼 동비가 갑자기 너무 반가운 얼굴로 혁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스스로 제가 웬 오버? 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밤에 물어봤어요. 너 낮에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있는데 혁기가 있어서 그냥 반가워서 그랬어. 무덤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제가 그냥 태훈이만 이뻐하는 줄 알았는데 혁기한테 저런 감정이 있었나? 이렇게 너무 제가 보기엔 제가 너무 놀랄 정도로 반가워했거든요. 그래서 동비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변했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들하고 또 누나라서 보는 동생들의 모습이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고 또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눈에도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이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태훈이가 지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태훈이는 뭐 가면은 창문에다 뭘 해?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동비의 변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우 같은 경우에도 전혀 학교 얘기 안 하거든요. 특히 뭐 누구랑 비교해서 누가 잘했다 이거 절대 용서 못해요. 우리 동우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추 전에 엄마 도영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도영이가 호랑이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그래서 콩깍이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 너무 좋아했대. 그래? 그랬더니 호랑이라고 또박또박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영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게 그래서 친구의 변화 그래서 그런데 넌 좋았어? 그랬더니 도영이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더니 그렇지 우리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가르쳐 준다는 거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모습이 동호한테도 이제 친구가 변하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자기랑 같이 생활하면서 내 친구가 이렇게 변해갖고 더 변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말을 더 잘해줘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래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네.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왜 긴장? 떨려요. 떨려요. 근데 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네. 네. 선생님이 시키면 네. 내가 혼자 말을 하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방금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 네. 보미는 처음에 혁기가 보미를 많이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껴안고 뽀뽀하고 그럴 때 좀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기도 했는데 어른들하고 다른 게 힘들 때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혁기라는 아이를 귀찮은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이 지나면 또 혁기는 그냥 뭐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 땐 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혁기 행동 하나로 그 아이를 딱 규정 짓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참 어른들하고는 다른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혁기를 자기가 돌봐줘야 될 친구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걸 약간 버거워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혁기라는 친구가 있다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혁기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줘서 혁기가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좀 다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라듯이 혁기나 태훈이도 자라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친구들끼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학년 친구가 어떤 모습이 달라졌다던가 성장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만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혁기나 태훈이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느끼고 거기서 자기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느꼈고요.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색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 불편하게. 오히려 어른인 나는 어찌 대해야 할까 고민도 되고 대할 때 좀 어색한 것도 있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한다고 생각이 됐고, 그 이후에 들어온 이제 도움이 필요한 동생들이죠. 상이나 도영이에 대해서는 더더욱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하는 걸 볼 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됐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아이들의 변화보다는 이제 어른인 제가 변한 게 저한테는 더 많이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혁기나 태훈이를 대할 때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했다는 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게 있어서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아이들을 그 전에 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했고, 그 난감한 게 사실은 불편한 걸로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2번 생활화를 하면서 혁기나 태훈이하고 대할 기회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그게 좀 틀렸어요. 혁기는 착하고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혁기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게 풀렸어요. 혁기가 저를 잘 따르기도 하고, 저는 혁기를 돌보는 데서는 별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혁기가 그렇게 뭐 귀엽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혁기하고 저하고 서로 이제 익숙해지면서 혁기가 굉장히 예쁘고 귀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태훈이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혁기만큼 소통이 잘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이면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혁기는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혁기는 잘 따라오는데 태훈이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절대 안 해주고 그러면서 태훈이하고 여러 번 부딪히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아직도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태훈이하고 그렇게 어려운 걸 겪으면서 아이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내 안에 깔린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좀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애가 있는 아이든 그렇지 않은 아이든 간에 그러니까 내 아이를 대할 때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아이가 그렇게 따라올 때 만족하고. 근데 태훈이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이제 안 됐는데 그러면서 태훈이하고 굉장히 관계를 힘들게 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되돌아봤어요. 내가 아이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왜 꼭 태훈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줘야 하지? 그게 어떤
생각해보면 뭐 아이가 위험해서라던가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뭐 그런 이유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태훈이는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이쪽 방향이니까 그렇게 이끌려고 해서 태훈이랑 부딪히고, 그런 면에서 태훈이를 대하면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아이의 변화는 그냥 드러나는 모습이라서 그리고 아이는 저만큼 편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많이 변한 거는 부모인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지개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고민일 수도 있고 부딪히지 않았을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무지개 학교에 옴으로써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얘기를 좀 한 것밖에 내가 들은 게 없어서. 상이가 더 힘들어졌지. 아니 상이가 그때 이제 뭐 머리를 많이 깨물고 민선이 여기 막 그때 그런 얘기 몇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얘기 들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런 얘기를 답하기가. 그러니까 여기 아들은 또 물어보면 다 답답해요. 그래야 네. 다시 떠들고. 그러니까는 밖에 상이가 나와 있어서 그 답답해서 나왔나 봐요. 나와가지고 있는데 형순이가 이제 문체 가다가 본 거야. 들어가다가 학교 반가워요? 반가운지 시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상이야 들어가자더니 상이가 이제 싫다고 막 이렇게 뿌리치니까 애들 같으면 그냥 들어가!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막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이야 너 여기 나오면 안 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상이가 이렇게 좀 있다 이렇게 하다가 둘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저렇게 하는구나 상이한테 애들이. 그런 거는 본 적이 있죠. 맞아, 애들이 훨씬 그러니까 엄마들보다. 내가 이게 암할 때도 태훈이가 전에 한번 나한테 뭘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그러나? 제가 암할 때 날 막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내가 너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막 모르는데 애들이 와서 상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학교 규칙이 뭐 아니 태훈이한테 이렇게 딱딱하니까 태훈이가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마는 어떻게 보면 몰라서 막 당황스러운데 애들은 딱 아주 자기네랑 똑같이 대하는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우리는 태훈이니까 한 번 줘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면은 걔네들도 그걸 태훈이나 상이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대하는구나. 다르게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경험한 적이 좀 있죠. 있는 거고 그러면 한 번 더 누르면 누가 왔잖아요. 맞아. 우리가 이런 거 벗어요? 또 놀 거면서요. 안에는 뭐 했었지 근데? 독서 쓰기? 책 읽고 느낀 점 쓰기 했잖아. 근데 오늘 뭐 할 거냐면 오늘 돌멩이가 수업에 같이 있을 건데 사진 찍기. 우리가 하는 수업들을 찍을 거거든요. 돌멩이랑 같이. 어떤 걸 가져갈 거냐면 콩깍지가 이렇게 종이에 써놨는데 가로 해놓고 각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콩깍지가 준비해온 게 있어.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선을 쭉 그었어. 번째 되는 거지. 1년을 만났을 때고. 그렇지. 작년 1학년 무지개 학교라는 곳을 딱 왔을 때 상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벌써 2학년이 되고 지금도 같이 지내고 있잖아. 그쵸? 근데 상이가 이제 벌써 무지개에서 2년째 되고 다른 친구도 2년째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서 여기서 적어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콩깍지랑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리 책상에다. 먼저